말도 안 돼. 저 어린 계집애 하나한테 우리 100명이 당했다고? 대체 내까지 꽤 정체가 뭐야? 칠흑 같은 밤, 눈 덮인 겨울산의 고요를 깨고 100명의 흉악한 산적대가 마을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무장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15가지 소녀 설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집채만한 거대 백구 서로뿐이었습니다. 소녀의 가느다란 검지가 허공을 가르자 고요했던 숲은 순식간에 산적들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이 터지고 그림자 같은 짐승이 산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습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는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떻게 짐승 한 마리와 함께 산적 100명을 무릎 꿇린 걸까요? 그 경이로운 지략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산골 깊은 곳. 솔터마을에 내리는 첫눈을 기억하시는지요? 솔터마을은 강원도 태백 산줄기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야 20집 남짓, 봄이면 진달래가 지천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처럼 타오르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겨울이 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산짐승들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는 그런 겨울이었으니까요.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대장장이 집 헛간 구석, 집더미 사이에 웅크린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아였지요. 설아는 15살이었습니다만 보기에는 12살도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까닭이었지요.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너덜너덜한 삼배 저고리와 무릎이 다 드러난 치마 한 자. 발에는 집신조차 없어 맨발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못해 제멋대로 엉켜 있었고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집더미 사이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설아의 눈은 마을 어귀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지요. 쥐처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용히 관찰하는 것처럼. 오늘도 대장장이 영감이 일찍 일어났군. 안방불이 먼저 켜졌으니 저 집 둘째 아들은 또 술을 마셨겠지. 발걸음 소리가 꼬불꼬불하니까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박이며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마을에서 설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없었지요.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아의 어머니는 설아가 태어난 해에 죽었고 아버지라는 자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키웠지만 그 할머니마저 설아가 10살 되던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설아가 홀로 산속을 떠돌기 시작한 것이.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거지 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얌전하게 좀 꾸미고 다니면 괜찮은 집에 행랑살이라도 할 텐데 하고 혀를 찼지요. 그러나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대장장이 아내는 헛간에서 자는 설아를 보고 한마디 했지요. 야, 거지 계집아. 여기서 자면 안 돼. 냄새 나잖아.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야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지만요. 주막집 할멈은 허들에 일을 시키고 밥을 줬지만 제대로 된 밥은 아니었습니다. 식은 보리밥 한 덩이에 짠 깍두기 2쪽. 그것도 주막이 바쁜 날이면 없었습니다. 설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지요. 아니, 주지 않는 날은 그냥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눈 내리던 날 아침 설아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라도 주워두려는 생각이었지요. 산에 오른 지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낮고 억눌린 소리였습니다. 짐승이 내는 소리인데 울부짖거나 짖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을 참으면서 내는 그런 소리였지요. 설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소나무 굴락 사이 눈이 반쯤 쌓인 덫 안에 개가 한 마리 걸려 있었습니다. 눈처럼 흰 털, 늑대처럼 날카로운 눈, 앞발이 쇠덫에 물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된 것처럼. 그리고 설아를 보았지요. 보통 개라면 낯선 사람을 보고 으르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 설아를 보더니 조용히 눈을 한 번 깜박였습니다. 설아도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군견이구나. 덫에 걸렸는데 짖지 않는다. 훈련받은 개야. 어디서 왔을까? 혼자야. 주인이 없어.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개를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설아를 보는 눈이 설아는 언젠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눈. 버려졌지만 구걸하지 않는 눈. 그냥 조용히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 설아는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덫 앞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덫은 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스프링이 강해서 힘으로 열기가 쉽지 않았지요.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덫의 잠금 구조를 천천히 살폈지요. 이 방향으로 누르면서 동시에 이쪽을 당기면 딸깍 덫이 열렸습니다. 개는 앞발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발목에 피가 맺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개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보자기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개의 발목을 감아 주었습니다. 밥도 없었고 약도 없었지요. 그냥 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천 조각을 감아주는 동안 단 한 번도 물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쪽을 향해 걸었지요. 개가 따라왔습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걸으면서 산을 내려오며 설아는 그 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설호. 눈처럼 희고 호랑이처럼 날카롭다는 뜻이었지요. 서로는 고개를 한 번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설아 뒤를 따라다니는 흰 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개집이 이제 개까지 달고 다니네. 저 개도 어디서 굴다 온 거 아냐? 둘이 잘 어울리긴 하지. 하하. 설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로도 사람들을 향해 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아 옆에서 조용히 걸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만이 멈칫했습니다. 주막집 할멈이었지요. 저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할멈은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바쁜 주막 일에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서로의 걸음걸이를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알았을 것입니다.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는 걸을 때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땅을 딛는 순간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지요. 그것은 오래 훈련을 받은 군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혼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이었지요. 그 낯선 사람의 흔적을 제일 먼저 알아챈 것은 서로였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설아의 손을 가볍게 핥았지요.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어나 바깥을 살폈지요. 누군가 다녀갔다. 발자국이 마을 어귀에서 곳간 쪽으로 갔다 돌아 나갔군. 어떤 사람이지? 설아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서로가 다시 옆에 딱 붙어 누웠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솔터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낯선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첫눈이 녹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솔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이상함은 서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앞 외길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비켜섰지요. 그런데 서로는 달랐습니다. 노루가 튀어나오기 30보 전에 이미 멈췄습니다.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그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설아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설아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루가 뛰어나온 것은 정확히 그 30보 뒤였습니다. 주막집 김서방이 눈을 비볐습니다. 저것이 미리 알았나? 그런데 설아와 서로는 이미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두 번째 이상함은 설아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에서 아이들이 돌팔매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설아 쪽으로 날아왔지요. 일부러 던진 것이었습니다. 거지개집, 저리 꺼져. 서너 명의 아이들이 소리치며 돌멩이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설아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손을 한 번 올렸지요.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자 설아의 손이 허공에서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그것도 뒤를 보지 않고 설아는 그 돌멩이를 손안에서 한 번 굴리더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지요. 아이들은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함은 더 심각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주막집 할멈이 설아에게 물었지요. 야, 거지 개집. 너 어디서 배웠냐? 그 손재주. 설아는 잠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배운 것 없습니다. 할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뒤도 안 보고 돌을 잡냐? 설아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 이상했지요. 15살 계집아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조용하고 여유 있는 웃음이었지요. 서로가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혀를 찼습니다. 이상한 계집애. 이상한 개. 그런데 그 이상함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질 겨를도 없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저녁 무렵 마을 뒷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시작되었지요. 쿵,
땅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마을 어귀에서 첫 번째로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설호였습니다. 설호는 콧구멍을 크게 벌리더니 설아의 소매를 가볍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긴장의 빛이 스쳐갔지요. 쇠 냄새, 그리고 땀 냄새. 많다. 아주 많아. 설아는 서로를 데리고 헛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를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마을 어귀 솔밭 사이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설아의 손이 서로의 목덜미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서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아 손 아래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적들이. 장흑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강원도 일대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이었는데 그냥 산적이 아니었지요. 키가 두 사람을 합친 것처럼 컸습니다. 어깨는 소 두 마리를 붙여놓은 것처럼 넓었지요. 얼굴 왼쪽에는 귀에서 입가까지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칼자국 때문에 오른쪽 입꼬리가 항상 위로 올라가 있어서 언제나 비웃는 것처럼 보였지요. 무기는 등에 묶어 다니는 거대한 도끼였습니다. 무게가 5근은 좋게 되는 그 도끼를 장흑도는 한 손으로 휘둘렀지요. 그가 이끄는 산적은 꼭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모두 장흑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지요. 왜냐하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터 마을에 도착한 장흑도는 마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땅에 내리찍었지요. 쿵. 그 소리에 마을 개들이 전부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고 문을 닫았지요. 마을 남자들은 낫이나 도끼를 집어들었지만 100명의 산적 앞에서 그것은 그냥 장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흑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이장이 누구냐?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어찌나 큰 목소리였는지 마을 끝집 항아리들이 달그랑거릴 정도였지요. 이장 박서방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소소인이 이장이 외다. 장흑도가 그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이. 이 마을 이름이 뭐냐? 솔터 마을이 외다. 솔터. 오늘부터 이 마을은 내 마을이다. 이장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봄까지 보름마다 곡식 10가마와 은 2냥씩을 바치거라. 바치지 못하면 이 마을을 불태우겠다. 마을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장흑도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두목, 저기 돼지도 있습니다. 창고의 곡식도 꽤 됩니다. 부하들이 마을 곳간으로 몰려가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까지 애써 모아둔 김장 독들이 나뒹굴었고 겨울 양식이 보자기째로 끌려 나왔지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저기 거지 계집도 있습니다. 두목. 산적 하나가 헛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설아가 헛간 앞에 서 있었지요. 서로를 옆에 두고 산적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야야, 거지 계집이다. 저 개는 또 뭐냐? 하얀 게 먹을 만하게 생겼는데. 개 잡아서 저녁에 먹을까?
서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으르렁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적들은 왠지 그 눈빛에 잠깐 주춤했지요. 장흑도가 설아를 보았습니다. 설아도 장흑도를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장흑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잠깐 저 눈빛을 어디서 봤더라. 장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런 누더기 거지 계집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싶었지요. 신경 꺼라. 거지 하나 뭐 할 일 있겠냐. 장흑도는 등을 돌렸습니다. 설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는 설아의 발등 위에 앞발을 살며시 얹었지요. 그날 저녁 산적들은 솔터마을 곳간을 거의 다 비우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곳간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지요. 이장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봄까지 어찌 버틴단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울고 있을 때 설아는 헛간에 없었습니다. 서로도 없었지요. 어디 있었냐고요? 산 중턱이었습니다. 산적들이 올라간 그 산 중턱에 설아와 서로는 가 있었지요. 설아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을 읽고 짐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이동 방향을 추적했지요. 100명, 짐이 많다. 저들은 이 산에 오래 있을 생각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본거지가 여기서 멀지 않겠군. 서로가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한 방향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설아는 서로의 눈이 향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방향을 표시했지요. 북동쪽. 바람이 거기서 온다. 연기 냄새가 나겠지, 서로야. 서로가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 뒤에서 서로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발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막집 마당에 솔터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였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설아도 헛간담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호와 함께요. 이장 박서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관아에 고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가 언제 우리 같은 산골 마을 걱정해줬습니까? 포졸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주막집 할멈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봄이 오면 어쩔 것이요? 곡식도 없고 은도 없는데.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전부 도망칩시다. 도망치면 집은요? 논밭은요? 그냥 바칩시다. 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겠소.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 바치라고 할 것 같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을 몰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었지요. 서로는 담 아래에서 코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뭐라 했소? 거지 계집이 무슨 방법이 있다고? 대장장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야야, 어른들 회의에 거지 계집이 끼어드는 게 아니야. 저리 꺼져. 설아는 잠시 대장장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멈이 뒤늦게 소리쳤지요.
야, 잠깐. 아까 뭐라 했냐? 그 아이? 그러나 설아는 이미 헛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이장은 관아에 서신을 보내기로 했지만 아무도 그 서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장흑도의 부하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남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야 한다. 일 잘할 것 같은 놈들 골라서 올라와라. 마을 청년 5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산적들은 그냥 밀어제쳤지요. 설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저들을 놔두면 마을이 버티질 못한다. 봄이 오기 전에 다 죽겠구나. 서로가 설아의 손을 핥았습니다. 설아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서로의 눈이 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서로야. 나도 그 생각이야. 그날 밤, 설아는 보자기에서 낡은 것들을 꺼냈습니다. 밧줄 몇 가닥, 쇠못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쇠붙이 하나. 그것이 설아의 전 재산이었지요. 그리고 품 안 깊숙이 접어둔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산의 지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솔터 마을 뒷산 일대의 지도였지요. 설아가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다니며 몇 달에 걸쳐 만든 것이었지요. 설아는 그 지도 위에 조용히 손가락을 짚어가며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산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설아의 입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아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도 산적들도. 누더기 소녀가 혼자 100명의 산적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산적 무리가 솔터 마을 뒷산에 자리를 잡은 지 사흘째 되는 밤, 보초를 서던 산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보초 교대를 나간 자가 아무도 없는 초소를 발견했지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었으니까요. 산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아침에 혼자 뭔가 보러 간 거 아냐? 발자국이 없잖아. 사라진 거야, 그냥. 두목 장흑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장흑도는 코웃음 쳤지요. 뭐가 무서워서 도망쳤겠지. 쓸모없는 놈. 이틀 뒤, 이번엔 3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산적들 사이에 이상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다. 이 산에 뭔가 있어. 귀신 아냐? 제일 허세가 심한 산적 덩치가 비웃었습니다. 뭐가 귀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사라져. 거짓말 하지 마. 그러자 옆에 있던 자가 말했지요. 그럼 내가 오늘 밤 혼자 초소 서봐라. 덩치는 가슴을 폈습니다. 그래, 내가 서마.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잡아오겠어. 그날 밤 덩치는 혼자 초소에 섰습니다. 밤 2경쯤 되었을까요? 숲을 뒤에서 아주 낮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덩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사각 바스라.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덩치는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각사각사각. 오른쪽에서 들리더니 갑자기 왼쪽에서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뒤에서, 그 다음엔 발 아래에서,
덩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으아. 덩치는 비명을 지르며 진영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지요. 산적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어젯밤에 뭐 봤냐?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소리가. 소리, 무슨 소리? 바스락 소리, 여기저기서. 그때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기. 산 위쪽 나뭇가지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지요. 눈 깜박이는 사이에. 저게 뭐야? 하얀 게 뭔데? 귀신이라고 했잖아. 산적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지요. 나뭇가지에 하얀 털 한 가닥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2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비명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이 나무 위에서 들렸지요. 모두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산적 2명이 밧줄에 묶인 채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절해 있었지요. 산적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기다 묶어? 조용히 묶어놨어. 장흑도가 나왔습니다. 2 사람을 내려와 깨우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뒤에서 뭔가가 다리를 잡아당겼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장흑도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사람이다. 이건 귀신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짓이야. 장흑도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사람이 하는 짓이다. 찾아라. 산 전체를 뒤져라. 100명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산이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만 불었지요. 그날 수색에서 돌아온 산적 하나가 말했습니다. 두목, 저는 아까 산중턱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발자국이었어요. 어린아이 발자국 같았습니다. 장흑도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멈칫했습니다. 어린아이, 작은 발자국, 그리고 저 마을에 있던 누더기 소녀. 장흑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갔지요. 설마 그 노인의 제자가 있다고 했던가. 장흑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라. 거지 계집아이를 잡아와라. 그런데 산적들이 마을에 내려갔더니 설아가 없었습니다. 헛간에 집더미만 가득했지요. 서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문 앞에 뭔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그 나뭇가지 끝에 나무십 하나가 묶여 있었지요. 그 잎에는 먹물로 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오너라. 산적들은 그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부르는 거야? 한 명이 웃었습니다. 하하하. 거지 계집이 우리한테 오라고 해. 이거 재미있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북쪽으로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흑도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하 20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지요.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가끔 바람이 불어 잎들이 서걱거렸지요. 그 소리에 뒤를 따르던 부하들이 자꾸 뒤돌아보았습니다. 또 그 소리다. 무시해. 두목이 앞에 있잖아. 장흑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30보쯤 갔을 때 맨 뒤에 서 있던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두목, 발 아래. 쿵. 땅이 꺼졌습니다. 선두에 서던 3명이 함정으로 빠졌지요. 깊지는 않았습니다. 무릎 깊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함정 바닥에 뾰족한 나무가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옆으로 비켜 빠진 것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긁은 자가 여럿이었지요. 장흑도가 이를 갈았습니다. 함정이다. 조심해서 걸어라. 그런데 이번엔 왼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퍼드드. 나뭇가지에 묶여있던 새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부하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뛰었지요. 크당. 또 함정이었습니다. 이번엔 통나무가 줄에 묶여 있다가 내려와 3명을 넘어뜨렸습니다. 장흑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춰라. 아무것도 밟지 마라. 천천히. 부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속이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때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다쳤습니까? 장흑도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다리를 가볍게 흔들면서 아래에서 20명이 올려다보는데도 그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산적들 사이에서 언제 내려왔는지 부하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거기 있었지요. 부하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개가 언제? 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산적들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분하고 날카로웠는지 덩치 산적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흑도가 설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려와라. 이야기하자. 설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산에 함정이 27개 있습니다. 그 함정들이 어디 있는지는 저만 알고 있지요. 저를 잡으려면 먼저 그 함정들을 다 피해야 할 겁니다. 부하들이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온 바닥이 함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한 발짝도 못 떼겠다. 장흑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것이냐?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십시오. 끌고 간 청년들을 돌려보내고 빼앗은 곡식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나머지 함정들을 없애겠습니다. 장흑도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나한테 명령을 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두목이 누군지 압니다. 장흑도. 10년 전 태백 싸움에서 청명도사 임백호에게 진 사람이지요. 장흑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청명도사 임백호.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떠나셨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산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지요. 장흑도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들아, 저 계집 잡아라.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가 손짓을 하나 했습니다. 검지 2개를 세우고 왼쪽을 가리키는 손짓이었지요. 서로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먼저 달려온 3명의 발목을 순서대로 물었습니다. 세게 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넘어뜨리는 위치를 짚어서 가볍게. 3명이 도미노처럼 앞으로 쓰러지면서
뒤에 오던 자들도 함께 넘어졌지요. 그 사이 설아는 나무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산적들의 발에 감겨있는 줄들을 하나씩 잡아당겼습니다. 여기서 통나무가 굴러오고 저기서 함정이 열리고 또 다른 곳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자루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적 20명이 채 반각도 되지 않아 전부 묶이거나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크게는요. 설아의 함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장흑도만 남았습니다. 장흑도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내 스승이 나를 이겼을 때도 이런 식이었지. 함정의 심리전. 설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그러셨습니다. 지형을 이기는 자는 없다고요. 장흑도가 도끼를 던졌습니다. 설아 쪽이 아니라 설아가 서 있는 나무 기둥을 향해서. 쿵.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설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장흑도가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서로가 장흑도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르렁 소리조차 없이 장흑도의 발목을 정확히 물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이빨이 뼈를 감쌌지요. 장흑도가 비명도 지르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넘어진 장흑도 앞에 조용히 서서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분하고 깊었는지 장흑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아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던지실 줄 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노한 자는 항상 먼 곳을 먼저 노린다고. 장흑도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발목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산 아래 솔터 마을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적들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걸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밧줄에 묶인 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명이 한 줄로 묶여서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산적들이 묶여서 오고 있어. 그 줄 맨 앞에 누가 있었냐고요? 설아였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소녀가 밧줄 끝을 쥐고 태연하게 걸어오고 있었지요. 서로가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산적들을 잡아온 거야? 이장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설아야? 설아는 밧줄을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나머지 79명도 산에 묶여 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오면 데려가면 됩니다. 이장이 멍하니 그 밧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흑도였습니다. 두 부하가 양쪽에서 부축하며 내려왔지요. 발목에 서로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장흑도는 설아 앞에 서더니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백호의 제자가 맞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백호. 그분이 누구야? 몰라. 옛날에 조정에서 사라진 그 전설의 장수 아닌가. 대장장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청명도사 임백호. 혼자서 군사 500을 막았다는 그분.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흑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10번을 졌다. 10번 모두 이런 방식이었지. 함정, 지형, 심리전. 한 번도 직접 칼을 쓰지 않았어.
그리고 장흑도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지요. 지금까지 무릎 꿇은 사람이 2명이야. 한 명은 임백호, 그 노인네. 그리고 오늘 내가 2번째다. 설아는 잠시 장흑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저는 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어머니들이었지요. 끌려갔던 청년들이 풀려나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주막집 할멈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손을 잡았지요. 이 아이야, 언제부터 이랬던 것이냐? 설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고. 할멈이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아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서로가 2 사람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것이 설아와 서로가 처음으로 진짜 따뜻한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산적 100명을 모조리 잡아갔지요. 장흑도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을 받으러 가는 날, 장흑도는 설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스승에게 배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하겠느냐?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장흑도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것을 몰랐구나. 관아에서는 설아에게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설아는 거절했지요. 대신 딱 1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솔터 마을 사람들이 봄까지 먹을 곡식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도 설아를 거지 계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생겼지요. 솔터의 설아. 서로는 그 뒤로도 설아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에 올랐고 저녁이면 함께 내려왔지요.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